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종목을 제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일단은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시드 확인. 그 다음에 시드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이 돈을 갖다가 얼만큼 정도를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할 건지. 그걸 일단은 이런 시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해야 되니까 좀 더 이런 거는 이제 자산 분배를 좀 해놓는 게 중요해요. 현금 확보 및 그리고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 중요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한 여기서 한 30만 원 정도는 지금 현금 이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한 7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다 이렇게 100만 원 있으면 뭐 100만 원 다 넣는 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시드를 좀 더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 생각해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좀 더 이제 이거 리스크가 만약에 생기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더 뭐 분할 매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일단은 한 번에 가는 건 일단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시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으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할 건지 그 섹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 그 아니면은 뭐 바이오면 바이오, 아니면은 뭐 로봇이면은 로봇, 아니면 뭐 농업이나 요 섹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선도 있고 그런 것들 섹터를 결정하는데 이런 결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갖다가 모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나가는 섹터.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것들도 말고 좀 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아, 요 부분은, 요런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요런 저평가된 섹터를 찾던지 아니면은 유망 섹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하겠다. 요런 유망 섹터를 찾는 것이 제일 그래도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섹터로 들어가도 돼요, 사실. 주식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네, 본인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오늘 아 나는 여기가 관심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데 찾아서 넣는 것도 맞고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섹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종목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음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라는 요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섹터기도 하고 한창 이제 요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그럼 메타버스 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은 종목들. 그래서 요런 메타버스 종목을 저희가 이제 뭐 선택을 했잖아요. 섹터를.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일단은 거래량하고 차트 캔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거래량 차트 캔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회사의 지금 주가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한빛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도 선익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옆에 나오는 이런 차트들을 다 이제 제가 확인합니다. 대충 이렇게 너무 한 번씩 슥슥 보는 거예요. 거래량 많은 것도 자리들을 이렇게 슥슥 보는데 그래서 이 회사들을 막 주의 깊게 안 봐도 돼요. 예, 주의 깊게 안 봐도 아 약간 이런 회사는 차트가 이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훑습니다. 그리고 훑다가 이제 좀 더 시세를 줬는 종목들 요런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를 줬죠. 그런 거라든지 뭐 지니뮤직 아니면 뭐 요런 것들 시세 줬는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 얘가 오늘 왜 시세를 줬는가부터 해서 요런 것들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빛소프트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 좀 올랐는데 야 요런 것들 뭐 차트 보는 방법은 이제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트 보는 방법이 이게 막 내려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은. 예.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고 해서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이 회사가 지금 많이 저평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식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주식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고, 상승하는 거는 상승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좀 더 하락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은 황금설을 먼저 확인을 해요. 예, 앞에 영상에서도 조금 이런 황금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황금선을 얼마나 이제 잘 타고 있는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예, 거래량도 활발한데 지금 차트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황금을 찍고 있는 이런 것들이, 카카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런 것들이 황금선을 살짝 회복해 주려고 하는 모습, 요런 차트가 사실은 이제 단기 스윙을 했을 때도 되게 좋은 차트거든요. 여기 황금선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 요런 차트, 그러면 황금 찍고 살짝 상승해 줬을 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 괜찮죠. 그래서 보면은 메타버스 지금 관련주들은 딱 대충 봤을 때 뭔가 계속 하락해주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지니뮤직도 보면은 이렇게 쓱 하락해주는 모습, 한빛소프트도 보면은 이렇게 쓱 하락해주는 모습, 선희 시스템도 좀 하락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틀간 시세가 나왔지. 그리고 요것도 쭉 하락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의 시세는 약간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도 섹터를 확인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런 섹터에 따라서 가는 차트들이 있고, 근데 반대로 이런 SBS 같은 경우 계속 올라왔죠. 요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런 거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량이 만약에 다 죽어서 이렇게 막 해봤자 뭐 10만 주 거래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시세가 주고 이렇게 더 올라가려고 해도 거래량이 딸려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곳에 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카페라든지 그런 맛있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량이 적은 데는 사실상 이제 시세가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회사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날을 뭐 하루하루 따라 거래량이 막 다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한테 자주 거래되는 종목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래량 많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제 섹터를 고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차트가 이쁜 것들, 예, 황금선을 너무 치고 올라온 이런 것들도 사실 들어가기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디서 아까 전에 SBS 같은 경우 차트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제외를 하고 딱 차트가 약간 좀 뭔가 눌리는 듯 했는데 다시 이제 상승을 주려고 하는 모습, 각자마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결정 기준을 가지고 이제 차트 종목을 이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카카오 이렇게 고를게요. 뭐 카카오도 고르고,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현대차도 괜찮네. 현대차하고 그다음 뭐 M게임까지. 근데 요렇게 세 개 종목 이렇게 그러면은 후보로 이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골랐으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러 갑니다. 네, 네이버 금융 사용하시면 돼요. 예, 사실은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근데 네이버 금융이 제일 정리도 잘 해놓고 보기도 편하고, 예, 검색만 하면 바로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차트까지 싹 다 나오기 때문에 정리돼서 이런 걸 활용해 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현대사 들어가시면은 보통은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안 보셔도 돼요. 예, 다 안 보셔도 되고 저도 이제 몇 가지만 봅니다. 딱 몇 가지만. 그래서 몇 가지를 보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매출액을 일단 확인을 해요. 이 회사가 이제 1년마다 이런 분기마다 이렇게 얼마나 이제 돈을 벌었는지, 매출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2018년, 2019년, 20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기 순이익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현대차 2019년대하고 2020년도 넘어오면서 좀 많이 단기 순이익이 떨어졌는데 넘어오면서, 예, 굉장히 크게 이득을 많이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는 많이 냈죠. 일단 요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요런 종목이라는 고를 때도 회사가 점점 망해가는,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는 회사를 사실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회사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보는 거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 활동, 투자 활동, 현금 활동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영업 활동이 일단은 플러스다라는 거는 자기가 회사에서 영업 말 그대로 그 영업을 하면서 이런 활동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인건비도 있고 해가지고 뭐 회사 활동 이렇게 하고 마케팅하고 다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다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영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났다. 이윤이 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업 활동 아주 괜찮죠. 그리고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보면은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 많이 돈을 이제 썼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일수록 그만큼 회사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라는 거, 마이너스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도 부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를 이제 뭐 돈을 이제 뭐 이혼 뭐 또 이자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채를 상환하는 데 썼다든지 요런 데 사용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 플러스는 뭐다? 그럼 재무활동 현금에서 뭐 돈을 많이 빌리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예,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재무활동 말 그대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뭐 다른 회사에서 이제 뭐 생기는 요런 부채라든지 요런 것들을 또 이제 자기 회사에 또 상환받았을 때 그럴 때도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것만 보고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제표가 다가 아니라는 거. 결국엔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도 결국에는 그냥 확인하려고. 그냥 이 정도, 회사가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냥 이제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지, 이 회사의 전체적인 걸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이런 것들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보율, 자본 유보율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줍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지 안 높은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산업 섹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바이오주라든지 요런 뭐 좀 더 이제 고가치 산업들, 근데 그만큼 투자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되는 산업들이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은 산업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자본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코로나 지금 상황처럼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런 현금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회사를 굴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정도만 확인해줘도 충분히 이 회사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요 중에서 이제 셋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카카오로 하자. 예, 카카오로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좀 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자공시 이런 것들 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트 들어가면 회사명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은 네,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싹싹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돼요. 한 번씩 보면서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를 정하면 되고, 실제로 이제 아니면은 진짜 그 회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주가를 이런 보는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투자 정보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여기도 회사마다 이런 연결 재무제표 이런 것들 다 돼 있고, 주주총회부터 실적 발표 다 회사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 설명해 놨고, 실제로 카카오에랑 요즘 이제 뭐 소개, 뭐 윤리, 뭐 이렇게 이런 경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를 만약에 선정을 했다 하면은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사면 되는데, 주식을 살 때 저는 보통은 이제 종가에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물론 장중에 살 수도 있어요. 장중에 사는 것도 상관없는데, 근데 조금 더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길게 볼 거라면은 조금 이제 오래 들고 갈 사람들은 좀 이제 종가에 사는 걸 추천드리고, 단기 시세로 이렇게 할 거면은 좀 이제 호가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타이밍 맞게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종가에 이렇게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제 오전이나 이렇게 종목들이 시세를 좀 주는 게, 오전에 이렇게 시세를 많이 주고 오후에는 좀 빠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후에는 시장이 많이 빠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종가에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을 저를 좀 더 알아봤는데, 뭐 각자마다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만의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 주 선정을 해서 실제로도 이제 그 종목들을 내가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고 내가 직접 이렇게 골라서 고른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믿음이 생기고 예. 내 종목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 이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요렇게 저처럼 물려 있더라도 이 회사를 믿으니까 예.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